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깨우는 커피, 오늘도 한 잔 드셨나요? 커피를 그만 마셔야 하는 위험 신호가 있다는 것, 이젠 아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장 커피 끊으셔야 합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 바로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닐까요? 출근 전 모닝커피, 점심 후 습관처럼 마시는 아메리카노, 늦은 오후 졸음을 쫓기 위한 카페라떼 한 잔까지. 커피는 어느새 현대인의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음료가 되어버렸어요.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모금의 위로가 주는 만족감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혹시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커피는 분명 매력적인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한 잔이 어느새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나고 습관처럼 마시게 되면서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에 자극을 주고 위산 과다로 이어질 수 있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카페인의 이뇨 작용도 문제입니다. 자주 마시는 커피는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탈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요. 물은 잘 안 마시면서 커피만 계속 마신다면 피로감은 더 쌓이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들고 불안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신다면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커피와 함께 즐기는 달콤한 디저트나 설탕, 프림이 잔뜩 들어간 믹스커피는 혈당을 높이고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어요. 카페인 자체보다 이런 조합들이 오히려 대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병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카페인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커피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또 골밀도 감소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위험까지도 걱정해야 할 수 있어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커피를 마실 때 내가 지금 왜 마시는지, 얼마나 자주 마시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식사 직후가 아닌 공복에 마시는 습관, 하루 3잔이 넘는 과도한 섭취, 늦은 시간에 커피, 달콤한 간식과의 조합, 이것들이 반복된다면 커피는 더 이상 건강한 음료가 아니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건강을 위한 선택으로 커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루 한 잔의 여유가 건강까지 위협하지 않도록 올바른 커피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한 커피가 만드는 몸속 변화. 하루의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육아로 피곤한 부모님들 혹은 공부에 몰입하는 학생들에겐 커피는 어느새 활력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일이 오히려 우리 몸속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심장박동의 불균형입니다.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심장박동수를 높이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요. 처음엔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이 자극이 반복되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부정맥이나 가슴 두근거림, 불안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는 중장년층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커피를 오후 늦게까지 마시거나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습관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4시간에서 6시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도 각성 상태가 유지되기 쉬워요. 밤잠을 설치고 자주 깨는 경험이 있다면 혹시 커피 때문은 아닐까요? 이로 인해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다시 커피로 이를 견디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 가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기도 해요. 잦은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설사 증상이 있다면 커피와의 연관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병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위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 하나는 칼슘 손실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에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요. 장기간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 뼈 건강이 약화될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이나 노년층에게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 뼈 손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혈당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인슐린 감수성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가 필요해요. 공복 커피나 당 함량 높은 라떼를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의 혈당 균형이 점점 흐트러지고 체중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저해하는데 식후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여성이나 청소년처럼 철분 필요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빈혈 증상이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자꾸 피곤해진다는 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심리적인 의존성입니다.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고 중간중간 커피가 없으면 예민해지는 증상을 겪는다면 이미 카페인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독의 일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활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계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처럼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분명 도움이 되는 음료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나 밤에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절이 필요해요. 소중한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피곤함의 반복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즐기는 현명한 방법. 커피, 하루의 시작을 여는 사람도 많고 피곤한 오후에 한숨 돌리는 수단으로도 자주 마시게 되는 음료죠. 워낙 친숙하고 익숙한 만큼 그 속에 어떤 이점과 함정이 숨겨져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경우는 드문데요. 하지만 커피는 생각보다 강력한 작용을 하는 식품입니다. 잘 마시면 득이 되지만 습관이 되면 독이 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단순히 잠을 깨기 위한 음료로만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커피는 제대로 알고 마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꽤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잘 알려진 건 항산화 작용이에요. 커피에는 클로로겐산, 카페익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커피를 꾸준히 적정량 섭취하면 노화 방지와 만성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두뇌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기억력, 집중력, 반응 속도를 높여줘요. 실제로 업무나 공부에 몰두할 때 커피 한 잔이 큰 도움이 되죠. 뿐만 아니라 뇌 속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작용도 있어서 가벼운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합니다. 간 건강에도 커피가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2-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지방간, 간경변, 심지어 간암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죠. 이는 커피 속 항염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으로 보고돼요. 커피는 운동 효과를 높이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운동 전에 마시면 체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동시에 운동 후 근육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유산소 운동 전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물론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르니 조절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커피에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리그닌 성분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 기능을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하지만 좋은 효과만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그 방법도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400mg 이하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는 3잔 정도가 적당해요. 체질이 민감한 분이라면 이보다 적게 마시는 게 좋겠죠. 또한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피해야 해요.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가볍게 식사를 한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무엇보다도 당분과 첨가물이 많은 커피는 자제해야겠죠. 시럽, 휘핑크림, 연유가 들어간 커피는 맛은 좋지만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체지방 증가를 부르기 쉬워요. 블랙커피나 식물성 우유로 만든 라떼가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도 꼭 병행해 주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빼앗기 쉬운 음료예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물 한 잔 함께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탈수를 예방할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맛과 향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각성 효과는 줄일 수 있어요. 불면증이나 심장 두근거림에 예민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선택이겠죠.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 조절도 중요해요.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저녁 시간대에는 카페인 섭취를 삼가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커피는 이렇게 드세요. 하루의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여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같은 커피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섭취 방식에 따라 건강의 방향타가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건 바로 하루 카페인 섭취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보건기관은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는 대략 커피 3잔에서 4잔 정도에 해당하죠. 이를 넘기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불안감이 올라가며 특히 밤에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몇 잔보다도 총 카페인 섭취량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아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곡물 음료로 위를 달래준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죠. 반대로 오후 2시에서 3시쯤 마시는 커피는 에너지를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이후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녁에 마신 커피는 수면을 방해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커피에 무엇을 넣는가예요. 블랙으로 마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시럽, 설탕, 휘핑크림까지 더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단맛이 강한 커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디저트 커피라고 불리는 음료는 이름은 커피지만 실상은 고열량 음료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무가당 혹은 당을 줄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커피의 형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드립 커피, 캡슐 커피, 인스턴트 커피 모두 맛과 편의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건강 측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드립 커피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걸러지는데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프렌치 프레스처럼 필터 없이 추출하는 방식은 카페스톨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제조 공정상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원재료 표기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커피는 무조건 피해야 할 음료가 아니라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건강한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커피 습관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건강과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공복 커피는 금물입니다. 커피 한 잔은 어떤 음식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음식 조합이 더욱 반가우실 거예요. 먼저 통곡물 토스트를 추천드릴게요. 특히 현미, 귀리, 호밀 등이 들어간 식빵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커피의 각성 효과도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기에 아보카도 한 조각이나 삶은 달걀을 올리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까지 더해져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죠.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은 커피와 찰떡궁합인 간식이에요. 카페인이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주고 특히 아몬드 속 비타민 E나 오메가3 지방산은 항산화 효과도 함께 제공하죠.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땐 커피와 견과류 한 줌으로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 오트밀도 커피와 함께하기 좋은 식품이에요. 따뜻하게 끓인 오트밀에 바나나, 블루베리,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리고 커피를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당분이 적은 플레인 요거트에 꿀을 살짝 더하거나 견과류, 과일을 곁들여주면 커피의 쌉싸람과 잘 어우러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커피 특유의 쓴맛이 요거트의 부드러움과 만나면서 훨씬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나나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손이 떨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바나나는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줘요. 간단하지만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바나나는 커피와 함께 마시기 딱 좋은 과일입니다. 커피는 혼자보다 잘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할 때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더 부드럽고 여유롭게 하고 싶다면 커피와 곁들일 음식을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기는 아침,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루를 여는 커피 한 잔은 이제 습관이 아니라 건강한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달라지니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하루 섭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 커피로 따지면 약 3잔에서 4잔 수준이죠. 하지만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조절이 필요해요. 손 떨림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잦다면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마시는 걸 권장드려요.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첨가물의 선택도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커피에 크림, 시럽, 설탕을 자주 넣는다면 당 섭취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설탕을 넣고 싶은 경우엔 스틱을 반만 사용하는 식으로 줄이거나 시나몬 파우더 같은 대체 향신료로 풍미를 더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유를 넣는다면 전지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늦은 오후나 저녁에 커피가 당길 때 또는 임산부나 고혈압 환자라면 디카페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디카페인도 충분히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줄 수 있죠. 커피는 이제 단순히 잠을 깨는 음료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하루를 여는 알람이고 누군가에겐 긴장을 푸는 작은 휴식이죠.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매일 마신다는 이유로 그 속에 담긴 건강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며 간식처럼 달콤한 시럽과 크림, 설탕을 덧붙인다면 커피는 어느새 건강한 습관에서 숨겨진 위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커피를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커피를 과도하게 마실 경우 몸속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두 번째, 커피를 적절하게 마시면 항산화 작용, 두뇌,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의 카페인 섭취량과 섭취 시간대를 체크하며 마시는 게 좋고 네 번째, 공복 커피보다는 통곡물 토스트나 견과류, 바나나 등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건강이라는 기준이 꼭 필요하죠. 커피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마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하루 3잔을 마시더라도 식사 후에 첨가물 없이 몸에 좋은 간식과 함께 마신다면 커피는 누구보다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마셨던 커피 한 잔이 오늘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커피, 건강한 하루,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하세요.